청산 원칙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매도를 하면 6거래일 만에 22.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5개월 만에 162%, 3개월 만에 152%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초보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죠. 이걸 복싱에 비유하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이클 타이슨 같은 인파이터가 가벼운 잽만 날리면 두드려 맞을 위험만 커지고 KO 시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에 메이웨더 같은 아웃복서가 먼 거리에서 어퍼컷과 훅을 붕붕 날려대면 체력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는 인파이터는 훅과 어퍼컷을, 아웃복서는 카운터와 잽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되듯이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인지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요. 각각 스타일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기준이 되는 보조지표죠. RSI 지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건데요. 뒤에 나오는 차트 분석에 관한 이야기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집중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수익금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산출되죠? 수익금은 원금의 수익률을 곱하면 나오죠. 그런데 수익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수익률은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식의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외생 변수로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원금, 즉 내 돈입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은 수익금을 쌓기 위한 전략입니다. 수익금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는 원금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의 본질은 내 돈을 얼마나 태우느냐, 다시 말해서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비중 조절은 내 돈을 태우는 방식, 즉 주식을 사는 방식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한 번에 많이 사거나 나누어서 여러 번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죠? 한 번에 많이 사면 손실이 날까봐 두렵고 나누어서 사면 다 못 사고 놓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 투자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불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해보고요. 그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는 인파이터처럼 시장에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묵직한 한 방을 노려야 하고요. 장기 투자자는 아웃복서처럼 시장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 지점에서 잼을 던지듯이 여러 번 매수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이 투자 전략을 선택할 때 핵심적인 기준이 뭡니까? RSI 지수입니다. 여기서 RSI 지수라는 것은 상대의 강도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시장의 관심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수가 70을 넘어가면 시장에서 관심이 뜨겁다라는 뜻이고요. 30 밑으로 떨어지면 시장의 관심이 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RSI 지수를 토대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또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 전략의 특징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RSI 지수가 70 이상일 때 주식을 한 번에 많이 사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인데요. 자연스럽게 신고가 종목을 거래하게 됩니다.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중시하는 트레이딩으로 강세장에 유리합니다. 단기 투자 전략의 핵심은 특정 종목에 관심이 집중될 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우하고 들어갔다가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빨리 나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뜨거워지기 전에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 바로 잠잠하던 종목에 갑자기 거래량이 3배 이상 터지면서 6% 이상 크게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고점 부근의 저항 구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동시에 RSI 지수가 70을 돌파하면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청산 조건도 꽤나 간단합니다. 매수 후에 볼린저 밴드 3시그마 상단선을 터치하면 그때 청산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하지 못할 때에는 RSI가 70 밑으로 이탈하는 그때까지만 보유해주면 됩니다. 이 조건 덕분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짧게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기 투자 전략의 이론을 배워봤고요. 자, 이제는 실전 투자에 적용해볼 차례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과 기업의 기본적 분석을 끝내놓고 차트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설비 분야가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1년 넘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효송중공업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가로 6% 넘게 올라갔죠. 거래량이 3배 이상 터졌습니다.
있습니다. 210.27%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전일 100%에 더하기 210%니까 총 310.7%라는 뜻입니다. 3배가 넘는 거래량이 터진 거죠. 자, 그렇다면 슬슬 관찰해야 되는 시그널이 떴다라는 거죠. 며칠 뒤에도 10% 상승해 거래량이 전일 대비 한 4배 정도 터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RSI가 70 아래인데요. 시그널이 이렇게 2번이나 터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강한 신호가 뜬 거죠.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배운 지지와 저항 찾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전 고점 부근의 저항 구간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구간으로 표시해봤고요. 자, 이 전 고점의 저항 부근에 캔들이 존재한다, 그죠? 거기에다가 RSI가 종가상으로 70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종가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서 볼린저 밴드 3시그마의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청산 원칙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매도를 하면 6거래일 만에 22.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같은 종목에서 여러 번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겠죠. 좋은 종목이 있다면 꾸준히 매매해서 살을 끝까지 다 발라 먹어야 됩니다. 자, 종가가 17%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6% 이상 상승했다, 그죠? 거래량은 거의 10배 가까이 터졌습니다. 강한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는 신고가 부근에서 저항이 발생했는데요. 여기를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위로는 저항 구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RSI는 70에서 0.1% 정도 모자랐는데요. 다음날 시가가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70을 돌파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다음날 어떻게 됐죠? 시가가 폭락했습니까?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시가인 37만 3천원에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일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하는 게 보이죠? 볼린저 밴드가 돌파한 첫 번째 고가인 41만원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은요 1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할 때 청산한다라는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면 RSI 70선이 깨지면 청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RSI 70이 깨지는 날 종가에 팔았다면 3.1%로 매매가 마무리됩니다. 이것처럼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지 못하고 RSI가 70을 이탈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짧게 손절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히려 조금씩 꾸준히 올라서 크게 수익이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대중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짧게 끊어주면서 수익은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손익비가 아주 괜찮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장기 투자 전략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 전략은 RSI가 30 이하 구간에서 조금씩 사서 비중을 실어가는 전략입니다. 시드머니가 부족한 사람들이 월급을 적금이나 연금처럼 모아가는 과정이죠. 이 RSI 30 아래 구간은요 시장에서 관심도 못 받고 거래량도 마르고 심지어 종목 게시판에서 욕하는 사람조차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점이 주가가 가장 싼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무도 관심도 없고 비관과 조롱이 쏟아지는 이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종목이 된다라는 강한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이어나가기 어려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 부근에서 좋은 종목을 모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장점이 큽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투자 전략의 진입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은 바닥에서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RSI 30 부근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는 건요 매물이 추가로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뜻입니다. 전 저점 지지선 부근에서요 RSI 지수가 30을 아래로 뚫고 나갔을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매도세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시장의 관심이 바닥이고 미래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매물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2로 처음 뚫고 올라가는 것은 뭐다? 더 이상 던지다 던질 매물조차 없는 그런 구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뭐다? RSI 32로 올라가는 첫날이 바닥을 다지는 자리라는 뜻이니까 거기에서 진입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기 투자 전략의 청산 조건은 어떻게 되느냐? 청산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 3시그마의 상단선을 터치할 때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고 또 자주 매도 기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전략의 취지에 걸맞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는 바로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가는 기본적 분석, 특히 밸류에이션 분석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목표가를 만드는 방식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 전략을 이론적으로 배워봤고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실전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는 기본적 분석으로 목표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23년도 4월 달에 효성중공업의 목표가를 44만 원 정도로 설정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관찰해야 된다, 그죠? 그러다가 근 8개월 만에 처음 기회가 왔는데요. 처음으로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 날인데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거래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RSI가 30 밑으로 떨어진 당일에는 거래량이 폭발합니다. 아주 그냥. 이건 신용청산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추가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반등이 나오면서 RSI 지수가 32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때 진입하면 안 됩니다. 아니, 고점 대비 가격도 엄청 많이 빠진 것 같고 RSI도 32로 다시 올라왔는데 왜 들어오면 안 되나 싶죠. 자, 제1원칙이 뭐였습니까? 거래량이 말라가는 추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거래량이 많아서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보시다시피 제법 긴 시간 동안 매물이 추가로 나왔고요. 이번에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물이 말라가면서 바닥의 지지선 부근에서 RSI 30을 돌파하는 첫날 진입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쌈짓돈이나 그동안 모아놨던 월급들을 밀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매수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말라가면서 주가의 중요한 지지 구간 부근에서 RSI가 30 밑으로 내려갔다가 처음으로 다시 올라오는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해야겠다, 그죠? 청산은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의 3시그마 상단선에 터치를 했을 때 하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각각 2달 만에 34%, 보름 만에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효성중공업처럼 목표가에 도달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5개월 만에 162%, 3개월 만에 152% 정도 수익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단기 투자랑 비교했을 때 장기 투자가 가지는 이 매력이 바로 이 엄청난 수익률 차이라는 거죠. 다만 종목을 고르는 눈과 실력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점과 고점을 갱신하다가 떨어질 때 팔고 싶은 욕구를 꾹 눌러놓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이 목표가를 기다리면서 팔지 않을 수 있는 이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장기 투자 전략이란 게 초보자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기 투자 전략과 장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는 쉽고 빠르게 매매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중을 실어서 자주자주 매매하면서 시드머리를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트레이딩에 관한 요령과 노하우가 없다면 자주 매매할 때마다 손실이 나서 계좌가 박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 투자는 단기 투자 대비 엄청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모아가면서 시드머니를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단점은 종목을 보는 눈이 없다거나 목표가를 판단하는 실력이 부족하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작년도에 2차전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만약 목표가를 50만원으로 설정한 사람들은 22년도 6월부터 23년도 6월까지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디 유튜브 이런 데서 에코프로비엠이 170만원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목표가를 170만원으로 설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58만원 고점 찍고 남들 다 부자 되고 집 사고 차 사고 할 때 24년 7월에 와서는 18번 진입한 것 중에 13번, 즉 비중의 대다수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70만원을 갈 수도 있죠. 그 가격이 오면은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끝끝내 영영 오지 않는다면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또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목표가를 찍어놓는 장기 투자는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왜 하시나요? 저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는데 머리 한켠으로는 가격을 신경 쓰면서 주문하는 그런 삶에서 얼른 졸업하고 싶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밖에서 국밥에 소주 한잔 할 때 원래라면은 가격 같은 거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요. 궁색하게 가격표를 자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자본주의 졸업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SI 지표를 활용해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맞는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지지와 저항선, 볼린저 밴드, RSI 지표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기술적 분석을 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간에 잠깐 언급했던 기본적 분석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모두 스스로 공부해서 시장을 이겨보도록 합시다. 주식 독학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